지금까지 장재영 님이 방랑사롱에서 이제 1년 동안 계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방랑사롱을 운영하시면서 순창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모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진의 활동을 포함해서요, 방랑사롱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순창에 카페를 하기로 하고 나서 사실 제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어요. 여기 순창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제가 하면 재밌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10가지도 넘게 떠올랐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문화가 별로 없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때? 청년들의 문화랄 거는 사실은 없었고, 네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업이 본업이다 보니까 네. 여행자로서 이 순창이 어떻게 여행지로서 좀 핫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어떤 재미난 이벤트나 컨텐츠를 만들면 이 순창이 재미난 곳으로 인식이 돼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대략 한 10가지도 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10가지가 넘는. 그래서 지금 네.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 1번 프로젝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네네. 1번 프로젝트가 바로 재즈 페스티벌이고요. 재즈 그래서- 페스티벌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보순창이라고 네. 이름을 줬는데 네. 올해 2번에 걸쳐서 보보순창이 벌어졌죠. 이제 지금 있는 그 금산여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오래된 여관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재즈 음악을 듣는 게 아주 참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재즈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2번 정도 재즈 콘서트를 했었고요. 올해는 페스티벌 형태로 조금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름도 제가 본 보야지 순창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어쩌다 본 보야지 순창. 네. 불어인데요. 네. 즐거운 여행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서로 이제 헤어질 때 본 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 즐거운 여행해 이런 이야기인데 그 뒤에 순창을 붙여서 순창으로 즐거운 여행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름부터 뭐 방랑사롱 해서 불어가 나오는데 불어는 제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그 본보야지 순창이라고 이름 짓고 앞에 2글자만 따서 보보순창 이런 형태의 페스티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한번 제가 그 보보순창을 기획해서 한번 했었는데 2017년 5월. 네, 올해 했죠. 그래서 2017년. 네. 그래서 5월 달에 할 때 그 2박 3일 동안 제가 일종의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순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번 여행 오기에 조금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쵸. 서울에서 서울에서 간다면 3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박 3일을 충분히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금요일 저녁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는 여행 작가가 강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는 낮에는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저녁 때는 재즈 콘서트를 하는 이런 형태의 2박 3일짜리 패키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 300명 정도가 찾아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당시에 찾았던 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직원과 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희망뿌리단이라는 단원을 모집했었어요. 이 2군데 그 재단에 제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한 번 더 보보순창이 열렸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사 자체도 풍성해졌고 더 크게 볼거리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 10월 달에 했었을 때는 금요일 날에는 그 여행 팟캐스트 녹화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쪽의 팟캐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탁PD의 여행수다라는 팀이 와서 직접 녹화 방송을 했었었고요. 토요일 날에는 역시나 여행자들 벼룩시장을 했었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재즈 콘서트. 요번에는 뭐 콘서트 수준이 아니고 한 4팀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거의 재즈 페스티벌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를 치러냈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올해 하고 보니까 너무 이게 사실은 밤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했었을 때는 이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네네. 이 순창 1호 클럽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조용한 시골에 네. 헤드셋만 끼면은 클럽에 입장한 것처럼 아, 춤을 출 수 있는 네, 헤드셋을 네. 통해서 이 음악이 음악이 나오고요. 안으로 나오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클럽을 운영해가지고 사일런트 디스코까지 그래서 10월달은 굉장히 알차게 이 보보 순창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사진 영상에서 본 그 재즈 페스티벌이 보보순창이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아, 이제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실행하신 거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9가지 또 이상이겠죠. 또 내년에는 또 10가지, 20가지가 또 생각나실 테니까 네네. 이런 앞으로의 이벤트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생각하는 그 재즈 페스티벌의 형태가 이 내년에는 조금 정상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정상화를 이루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역 기반으로 하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방송국 그래서 지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네.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역할을 하는 네네. 뭐 이렇게 너무 네. 멋있는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하고 네. 어쨌든 이제 발빠르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네. 그 SNS 기반의 방송국을 만들고 싶은 또 네. 꿈이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 순창에 정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네네. 아주 작지만 소박하고 재미난 곳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런 곳들이 사실 뭐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 떠오르고 있는 장소들이 많아서 네. 저는 이제 그런 곳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동네 여행사의 개념. 예. 그래서 왜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그런 곳이 많은데 예. 봉고 승합차처럼 이렇게 예. 아침에 출발을 해서 어디 갈 사람 이렇게 예. 모아서 한 예. 번씩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일종의 그런 개념인데 그런 동네 여행사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10번까지 내년에 다 하면 좋겠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한 2, 3번까지만 진행돼도 예. 내년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대성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여행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1박 2일의 여행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게 있지 않나요? 네네네네. 네,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박 그 어디지? 산에 갔다 오고 그리고 방랑사롱에서 또 도장 찍고 네.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최근에 그 가을에 강천산이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네. 장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네네. 찾아봐야 될 장소 중에 한 곳에 선정이 됐어요. 순창이. 강천산이요? 네, 순창에 있는 순창의 강천산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체들이 굉장히 강천산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자님들도 네. 일정을 좀 짜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강천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님들 그런 글을 썼죠. 음. 그래서 강천산 하루 보고 저녁에 향가터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야경을 보고 그리고 네. 하루 머물고 네. 방랑사롱에서 커피도 한잔 하고 아, 네.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렇게 일정을 짜주셨는데 네, 네. 그게 굉장히 많은 다수의 매체에 소개가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순창을 찾는 사람들은 꼭 방랑사롱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도 덕분에 아주 많은 분들이 네. 전국 각지에서 방랑사롱을 찾아와 주셨죠. 아, 네네. 순창에 가면 꼭 방랑사롱을 가야죠. 네. 그리고 또 여행에 대한 강의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여행 강의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담이 되고요. 뭐 여행이 누구를 이렇게 가리킨다 그래서 네. 뭐 그걸 습득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행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이제 유럽 배낭여행 인솔자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네. 따지면 대략 한 17년 차 그 네. 유럽 배낭여행 인솔자인데 네. 저 같은 사람이 드물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행의 기술. 네, 여행의 기술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강연은 아니고 네. 일종의 설명회. 네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이런 그 커리어들을 저희 그 뒤에 있는 순창 군립도서관장님께서 네네.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인문학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여러 그 작가님들을 초빙하는데 네. 저는 책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저를 초빙을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그 순창 군민들한테 그 유럽 배낭여행 또는 자유여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를 조금 나눴고요. 네네네. 최근에는 여행 강의는 아니지만 이 순창 또 청소년들하고 요즘 소통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어떤 외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왜냐하면 순창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좀 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것들을 못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한테 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 여러 여행 이야기를 곁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서 지금도 그래서 저는 여행 강연은 좀 앞으로도 안 다닐 생각이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네. 충분히 얼마든지 설명회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청소년들 이야기하셨는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질문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여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욜로 제2의 인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욜테크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욜로만 지향하다가 골로 간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욜로와 재테크를 합쳐서 욜테크족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재영님께서 그렇게 좀 뭔가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 욜로를 추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 저는 사실은 그 많은 여행자들이 네.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일종의 환상이나 이런 네. 것들을 심어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저는 무조건 여행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면 여기 현실에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시선이나 비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출발하고 떠나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네. 이제 요즘의 여행 형태가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게 조금 이 본인이 여행에 집중하기보다는 SNS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네. 조금 이렇게 과시를 한다거나 보여지기 위한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여행에 집중을 해서 일단 떠나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욜테크족이라는 말이 요즘에 안 그래도 말씀하신 네. 대로 많이 있는데 네. 저는 뭐 글쎄요 그 욜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관점의 좀 차이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욜로라는 말이 지금 유행하기 전부터 사실 네. 욜로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네.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저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쨌든 내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네. 내 인생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네. 뭐 내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오늘 충실하자고 하는 게 사실은 욜로적인 삶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네. 무조건적으로 떠나라 이거는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기회를 많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떠나다가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